방금 소개받았던 리맥스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리맥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리맥스는 미국에서 1973년도에 출발한 부동산 중개업을 프랜차이징하는 회사고요. 한국에는 이제 2013년도부터 들어와서 지금 한 42개 사무실에 한 4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중개업 플러스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아간 이제 컨설팅 업무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넘어가시죠. 이거는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저희가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즐거운 얘기들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례 없이 이 중개업이 좀 영세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중국만 가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중국이라도 가보면 한 명, 두 명 있는 사무실들은 거의 없어요. 중국에도. 해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당연히 없고요. 가장 큰 데들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12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무실도 있고, 이 정도로 크고, 한 사무실에서 가장 큰 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7000명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개업이라는 게 사실 규모의 경제가 당연히 정보와 정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좀 굉장히 필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기형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개업들을 얘기할 때 이제 잘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 좋은 자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잘 하는 사무실들의 이제 우선순위가 직원 수가 많은데, 그다음에 자본이 많은데, 그다음에 학력이나 경력, 근무 시간하고도 이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원 수가 많은 데가 잘한다는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한번 더 눌러주시면, 지역적인 요인은 그닥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같은 규모의 사무실들이 쭉 있을 때는 이제 좋은 자리가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헤어샵을 만약에 가더라도, 여기 여자분들 많으니까 헤어샵을 많이 가더라도 코너에 있는 혼자 있는 사무실, 헤어샵하고 만약에 조금 위치더라도 2층에 있는 좀 넓게 있는데 어디로,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갔다, 잘 아는 단골이라면 모르는데,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상관없는 거라도 우리는 보통 큰 데를 찾아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실패 확률이 좀 적을 거라는 그런 저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두려움이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자꾸 무기를 발달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필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좀 작게 계속 해왔다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중개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예. 가장 큰 차이가 미국이나 캐나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이제 미국 애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 번역해 놨을 뿐인데, 미국이나 캐나다가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서는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서로들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들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전속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위임을 하고 팔 때도 위임을 하고 살 때도 위임을 하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들이 위임된 물건들이 한쪽에
그 협회를 통해서 MLS라는 물건망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보고되고 거기서 관리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물건망이 없죠. 신뢰할 수 있는 물건망. 그러니까 광고 채널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사이트들 말고 그거는 뭐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확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부동산 모든 그 관련 프로테크나 이런 것들과도 발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걔네는 그 물건이 확실한 물건들이 이렇게 어떤 저수지 마냥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여줄 거냐,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광고를 받아도 그 물건을 기본으로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물건을 이제 모으는데도 힘들고 또 그 있는 거를 가지고 표현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소위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보면 물건을 보면 번지수 안 나오죠. 예. 정확하게 안 나오죠. 몇 층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몇 호인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전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홍보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업이거든요. 법률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고요. 우리 시험이 법률에 관한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그러지 사실은 마케팅의 전문가들이어야 됩니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을 모르면 안 되고 세법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기본 지식이 필요한 거지 그게 처음이자 끝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을 느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속이라는 제도 때문에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모든 과정마다 굉장히 디테일한 규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좀 그렇지 않죠. 쉽게 말하면 A라는 물건에 B라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근데 C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더 주겠대, 가격을. 어떻게 해야죠? 이제 그런다고 계속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래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는 중개사 마음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들에 심지어 그런 것까지 어느 단계에서는 그거를 커트할 수 있고 어느 단계에서는 커트하면 안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걔네는 전부 다 소송이잖아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소송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형사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제 금액으로 민법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그리고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격증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우리는 슈퍼 아저씨도 그냥 한 건은 할 수 있어요. 그걸 업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치면. 근데 업으로 영위한다는 걸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업으로 영위하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회계사도 할 수 있고요.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됩니다. 단 한 건도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자체가 작동이 되고요. 네. 이건 노란색은 이 부분. 포인트요. 이거 하면 이제 앞으로 뒤로 작동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전지가 심플한 겁니다. 항상 전자적에는 저기 껐다 키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가는 구조들이 되게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중개사들이 조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많은 서부 지역이 그러는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서부 지역들이 그러는데 매수 쪽에서는 대부분 수수료를 안 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 거래를 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걸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쪽에서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사람 하나 지정해서 당신이 해주세요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많은 중개사들이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던 버릇대로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C라는 부동산을 이렇게 쇼핑을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똑같은 물건을 보러 다녀요. 결국은. 다 이렇게 한 저수지 안에 물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을 가나 똑같은 물건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력, 기존의 그 매수 쪽 부동산의 협상력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대신 내가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만 맡겨. 그게 전속의 힘이고. 근데 또 수수료는 많이 비쌉니다. 매도 쪽에서만 주로 내는데 보통 한 5%에서 6% 정도. 미국에. 그래서 그거를 반반 갈릅니다. 매수 쪽과 매도 쪽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혹시라도 LA에서 집 사실 때 여러 부동산을 쫓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가장 큰 차이가 전수옥이고 매도 쪽에서만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거. 어찌 보면 그게 좀 더 합리적이잖아요. 돈이 생기는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데서 수수료를 주는 게 언젠가 낸다고 치면 그게 낫잖아요. 내가 지금 집 사가지고 집값 내기도 바쁘고 취득세 내기도 바쁜데 또 수수료까지 내려면 답답하긴 하잖아요. 큰 부담이 드는데 어차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치면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그거고요. 저희가 이제 중개사분들 같으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소위 그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이러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설사를 많이 아는 사람.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인터넷이 오면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잘 홍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잘했으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잘하느냐. 정보는 중개사보다 고객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널려 있는 게, 워낙 뭐 그냥 앱에만 들어가도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하이텍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즘 이제 또 챗 GPT까지 나와가지고 사람 머리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이테크로 갈수록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누군가는 정리하고 그거를 나한테 맞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같이 그러니까 한두 개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 물건을 놓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서 사람마다 생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집이라도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사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세로 들어온다. 근데 아들 둘 있어.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들 아들 둘 있어. 이 사람을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이 사람은 1층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삶이 좀 편안할 거잖아요. 전세도 사는데 내가 뭐 이게 집값이 올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1층에 없고 나는 9층에 있으면 무조건 9층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건 판매죠. 이거는 중개가 아니에요. 마케팅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바뀐다고 치면 왜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대형화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중개사들에 볼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욕망이 다 다르죠. 그런데 다 공통되기도 하죠. 내가 집만 꼭 부동산에 집만 가지고 있을 거고 상가도 뭐 투자할 수도 있을 거고 상가 임대차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아까 같이 해외 부동산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이것만 하니까 다른 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내가 집을 여기서 살다가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집은 팔았어. 그럼 부산에 집 사러 가려면 또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부동산은 그런 정보들을 연결하면서 그걸 편안하게 고객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면 그런 다양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예.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한 사무실에 있어서 다양한 뭐 주택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상가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거고 뭐 필요하면 뭐 투자 뭐 리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 어쨌든 인원들이 많아야 되는 거고 이 사무실들이 연결이 된다고 치면 지역별로 연결이 된다고 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고객들이 볼 때는 훨씬 더 편안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많지 않지만 이게 그 부동산들이 같은 브랜드로서 연결돼서 같이 가고 이러는 것들은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흐름입니다.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에 한 14만 5천 명 정도, 전 세계 한 9천 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뭐 115개국에 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고객들한테는 훨씬 더 한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원스톱 쇼핑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원천들이 될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전 세계 저희가 뭐 나가 있는 나라들의 모습들이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모여서 적을 때는 한 6천 명, 뭐 많을 때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한 9,5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놀고 교육하고 한 4일 정도 놀고 교육하고 뭐 여기에는 영상에는 없는데 이번에 마룬 5가 와서 공연도 하고 이제 저희만을 위한 공연 이런 것들이 잠시만요. 되나요? 영상 가려고 하는데 예. 영상은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넘어가시죠. 제가 제 컴퓨터 생각하고 저기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자격증들인데 미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자격증들 그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아니면 협회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협회 산하 단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교육들 이제 뭐 주거용 부동산 이제 뭐 CEO 과정이라든지 CIPS 같은 경우 CCIM은 뭐 많이 하실 거 상업용 부동산 이제 투자 분석사 그다음에 뭐 CIPS는 이제 뭐 각국의 나라들에 대한 이런 이해를 높이는 이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끼리 교육받고 다시 연결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람들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하지만 다른 브랜드 사이에서도 그런 걸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보다는 훨씬 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넓게 그리고 해외나 이런 데를 가면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그 미국 부동산 협회 같은데 한국 사람들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연결하고 싶어서 연결이 오래 안 돼서 좀 문제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아까 CRS라는 이제 레지던셜 스페셜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들에 이제 좀 특화된 더 이제 같은 중개업에서도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인데 전 세계 이 사람들도 계속 그런 네트워크를 늘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크레스타라고 해서 한국에서 협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런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맥스 거는 뭐지만 프랜차이즈는요 저기지만 폐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교육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밖으로 못 내보냅니다. 안에서밖에 못. 저런 거는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저런 데다가 섞어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네. 다 보면 그냥 아시는 브랜드들이잖아요. 네, 저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익숙하신 브랜드죠. 네.
이런 것들은 같은 세종대에 나왔어. 그러면 사정도 다녀. 그러면 일단 신뢰가 가잖아요. 예. 브랜드는 사실 이런 거고, 예. 저희, 감히, 예. 전 세계 어디 가나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되게 저런 마크를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 한국에서 잘 안 보여서 그러지. 예. 되게 많이 보일 겁니다. 저런 것들이 특히나 서비스 쪽에서는 모르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신뢰를 50년간 쌓아오려면 당연히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해왔을 거잖아요. 윤리적으로나, 뭐 실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업은 이제 지금도 뭐 많이 그렇게 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단순 중개에서 그걸 넘어서서 컨설팅 쪽, 그다음에 이제 뭐 자산 쪽에서 하시니까 최유효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한 방향으로 나눠가고 또 부동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금융상품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과 또 연결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나는 몰라. 근데 저희가 보통 이게 부동산들하고 일을 해보면 저희도 일을 해보면 딱 어느 순간에 가면은 나는 그거 몰라. 안 해. 딱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바쁘니까 그러죠. 그렇게 해서는 고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족시켜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냐. 이건 좀 다른 얘기. 네, 칼 하나 들고 있는 사람과 저런 맥가이버 칼이라고 그러죠. 저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것들은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교육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땄으니까 끝. 절대 그렇지는 않죠.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저희 그냥 우리끼리 농담으로 귀에 피가 나게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귀에 피가 나게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이미 영상으로도 몇천 시간 분량이 쌓여 있고요. 영상으로도 언제든지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사이트들입니다. 하나의 시스템만이 아니고 교육, 물건 공유, 그것을 또 해외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마케팅을 위한 도구들, 자료실,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는다든지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것들은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저희 시스템 속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여러 업체들과 교류하면서 자동으로 물건을 같이 보내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제가 좀 구두쇠라서 돈 들이는 건 잘 안 합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그냥 공짜로 가면서 계속 저희 걸 홍보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이루려면 사실은 규모가 커져야 돼요. 부동산 중개업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대형화가 돼야죠. 아까 저런 시스템 저런 것들을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한 10명이 있는 사무실이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하지만 많아지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산업이 커지는데도 각각의 사무실들이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사들도 한 15년 전에 국토부에서 의도적으로 통폐합을 시키면서 대형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의 위상도 그다음에 내부적인 저기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형화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통제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부동산 중개업의 기본은
정보를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이쪽과 이쪽. 근데 이쪽 물건, 이쪽이 적고 이쪽이 적으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죠. 뭐 기본이잖아요. 정보가 유통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한쪽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팔게 되는 거죠. 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하고 아까하고 그 빈도의 차이는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달라지는 거죠. 기본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따져볼 거고 건축법적인 얘기도 따져볼 거고 세법인 문제도 따져볼 거죠. 연결할 사람이 없는데 그거 따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네. 경쟁이 되게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싱가포르에 가면 7,000명이 한 사무실에. 지금 거기는 1년에 한 500명씩 느는 것 같아요, 사무실이. 네. 싱가포르는 인구도 적은데. 네.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제 중개업소가 한 12만 개 정도? 평균으로 이제 있는 게 한 1.6명 정도 된다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16, 7만 명?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저희도 저희 분양까지 합치면 한 100만 명 될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민감한 얘기는 하지 마시려고 그랬는데 분양업이 중개업에서 빠져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사실은 대형화가 돼야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내 사무실이 작으면 다른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밴드 이런 데서 막 여러 이제 중개사 분들도 막 같이 모여서 뭔가 하려고 노력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신뢰와 서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통제해 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착하신 분들끼리 진짜 양심적인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확대되기는 어렵죠. 저희도 매번 고민이 그거예요. 저희한테 이제 저희 들어오신 이제 소속 중개사 분들도 항상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거 아까 저희 물건 사이트는 번지수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이거 내가 올렸다가 딴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큰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일들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 오래 하면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숨겨가지고 나 혼자 가지고 있다가 한 건도 못 하느니 펼쳐놓고 한 건이라도 계약 되면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남들이 9개 가져가고 내가 한 건만 하면 되잖아요. 어떤 게 확률이 높을 거냐 이거죠. 결국은 모든 비즈니스는 확률 게임이기도 하잖아요. 확률을 어떻게 높여갈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펼쳐야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부동산이 당신이 해놓은 거를 보고 쫓아가서 건물주를 쫓아가서 해가지고 판다. 그 정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뺏겨도 된다. 그리고 그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이미 당신보다 먼저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전속받아 와라.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유되고 공개되지 않으면 사실 네트워크이고 숫자가 많아야 되고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숫자가 많은 이유는 공개하고 공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힘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 중에서 제가 아까 나왔듯이 그 미국과 우리의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전속 제도에서 있습니다. 근데 전속이라는 게 미국은 법으로 제도화한 것도 아니고요. 살아오면서 200년간 살아오면서 이게 제일 효과적인 제도다 보니까 이게 정착이 된 거죠. 법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속은 근데 중개사도 줘야 되고 맡기는 사람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와 그 맡기는 사람이 왜 좋은지 잠깐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중개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맡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맡기셔야 되는 분들이 내가 왜 맡겨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속계약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얼마 동안 유임을 할 거냐, 그리고 맡기는 사람의 역할은 뭐고 유임 받는 사람의 역할은 뭐냐,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질 거냐, 그다음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돈은 얼마를, 그 대가는 얼마를 줄 거냐, 이거가 명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중개사 입장에서 한번 본다고 치면 파는 거든 사는 거든 제가 유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근데 최종적인 권한은 당연히 그분이 하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과정까지 걸르고 스크린하고 하는 것들을 마케팅하고 모으는 과정들을 중개사가 할 뿐인 거죠. 같이 잘못하면 위임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네가 계약하라 하면 나는 도장 들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 최종적인 판단은 당연히 위임하신 분이 하는 거죠. 수임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기본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든 제가 이거를 팔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이 물건은 교수님이 사러 오든 여빈이 사러 오든 하여튼 사고 나면 저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를 통해서만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만 수수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마음껏 열어놓고 홍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가든. 제가 교수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이분한테 또 자료가 갔어. 이분이 와서 계약하자고 해도 저는 제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공개 못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내가 아까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대신 충분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뭐 임대가 됐고 매매가 됐다. 자, 어떤 식으로 내가 마케팅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왜 이 기간 동안 나한테 마케팅할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속이 아니라고 치면 이거 하는 과정에 남이 계약해버렸어. 내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이 물건에 대한 특징, 이 물건의 장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장점을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 다음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중개사가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주는 거죠. 당연히 이거를 해결 못하면 중개사도 시간과 돈을 버리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계약을 시키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마음껏 홍보하고 수익이 나오니까, 제가 나오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달달달 오늘 이거 일해놓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혹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인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금액을 확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 했는데 내일 아침에 가봤더니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제가 95원을 만들어 놨더니 95.5원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갔어. 이런 일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더 중요한 거는 맡기는 사람이 편해야 맡길 거잖아요. 이게 더 관심 있으시잖아요. 중개사 보는 건 나는 모르겠고, 맡기는 사람이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하여튼 그분이 편해야 줄 거잖아요.
첫째는 창구를 이론하면서 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맡기는 사람은. 나보다 밥 먹고 이것만 아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살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내가 살 물건을 찾아보든지 그 역할을 그쪽에서 하면서 내가 의사 전달만 정확하게 한다면 그게 걸러서 오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부동산 10군데다가 내놓는 것보다 한 군데다 내놓으면 내가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훨씬 더 전속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명한테 주면 10명한테 내가 일일이 전화했어요. 근데 가다가 까먹었어. 예. 그럼 바쁘니까 나도 바쁜 거 저기 하다 보면 한 2명한테 뺏트죠. 이런 경우들이 숱하게 오거든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양질의 서비스들은 뭐가 있을 거냐. 당연히 이런 식의 물건을 분석하고 마케팅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들에 대한 보고를 받겠죠. 나한테 전속을 준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할 일이 없죠. 그냥 의뢰했으니까 그냥 들고 있다가 잘하면 뭐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렸다가 그것도 이렇게 번지수도 없이 약간 이렇게 모호한 상태로 올렸다가 손님 전화 오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거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내 물건을 어떻게 팔 건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건지에 대한 보고를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의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10군데다 제가 다 의뢰를 했어요. 근데 뭐 100억에 내놨다고 하시죠. 근데 100억 했는데 그럼 다 100억에 시장에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깎을 거 생각해서 105억에 올려놓고요. 저쪽 분은 좀 더 해서 110억. 그다음에 이분한테 받은 저분은 또 115억. 그리고 이분은 나랑 잘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 사정에 90억이면 될 거야. 90억에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시장에서 전혀 다른 금액들로 와 있으면요. 사람들은 90억짜리를 가서 계약을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다면 그러겠어요? 90억에? 그럼 더 싼 게 있을 것 같네? 어딘가에 더 싼 게, 내가 모르지만 더 싸게 내놓는 집이 있을 것 같아. 찾아다니죠.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죠. 저는, 왜 이렇게 내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지? 내 물건이 인기가 좋은가 봐. 가격을 슬슬 올리죠. 그러니까, 그나마 더 높은 가격이 이제 안 팔리는 가격으로 가고. 김 교수님이 직접 사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90억에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때 하여튼 바로 준다니까, 잔금까지 준다니까 90억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깨졌어.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깨졌어. 그러면 여기는 90억이 나와 있는 거야. 여기는 115억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90억에 출발하니까 보니까 85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아니야. 저분이 컨펌한 적은 없어. 내가 90억에 해보려고 했던 거지 한 적은 없어. 다시 100억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죠. 주인은 계약 전에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장은 계속 변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특히 뭐 금리가 올랐다 다시 이제 안정적으로 갔다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지만 전문적이고 이제 하여튼 어쨌든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다양한 채널들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송사를 할 때도 변호사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지 않느냐 해줄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한테 맡길 건지 안 맡길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 저기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홍보 채널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뉴스레터 같은 경우만 해도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관계된 사람들한테 한 5만 명 정도한테 나가고 있고요, 매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하고 있는 본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알겠지만 본당 같은 경우는 저는 병원 컨설팅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 컨설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들을 찾아서 일들을 하는 거죠. RCS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 114에서 가지고 있는 유료 정보망입니다. 혹시 여기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시행사나 시공사, 그다음에 금융사 이런 분들이 보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컴퓨터 한 대에다가 아이디 하나씩 주잖아요. 아이디가 공유도 안 됩니다. 컴퓨터 하나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물건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방법 중에서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오픈하우스, 미국이나 해외에 가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이런 거는 집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마케팅 해놓고 한 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집 하여튼 사러 가든 파는 와중에도 그런 경험, 그런 불편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난 밥 먹고 있는데 내가 가서 봐야 된다든지,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연락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를 완전히 비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부동산, 거기에 다른 중개사도 들 수 있을 거고, 사겠다는 사람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 하면서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했다가 계약했던 삼성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한 130억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은 맨날 와서 보자고 하면 안 보여주잖아요. 집주인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일들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일들을 하면서 맡기 입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면 팔리든 안 팔리든 팔릴 수는 있겠어, 가능성이 있겠어, 이것들이 한다면 훨씬 더 내가 그 다음 계획을 세우기가 좀 쉽죠. 이거에 대한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빨리 팔리면 가격이 싸야 될 거고요. 가격을 많이 받으려면 오래 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에서 균형점, 내가 필요한 시점, 내가 돈이 필요하든 집이 필요하든 그거에 관한 시점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의뢰하는 사람이든 의뢰받는 사람이든 이런 식으로 낚시를 건져놓고 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잡아갈 시간을 찾아가는 거죠. 훨씬 더 안정적인 시스템이죠. 정확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일들을 해야 된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사람을 만나서,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근데 전속은 한국에서는 정말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미 대형 건물들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 건물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한 그런 대형 건물들은 오히려 이런 식에 의해서 하고 있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파시는 분이든 사시는 분이든. 근데 오히려 이제 진짜로 그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 안 받아도 자기네들도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몇천억짜리 거래하고 이런 자산운용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능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최고의 마케팅 기법은 전속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해요. 그건 전 세계 선진국에서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방법들입니다. 꼭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 그런데 이거죠. 아까도 했지만, 그러면 그렇게 위임을 할 거니까, 내가 위임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내가 아까 10개 맡긴 데보다 어떻게 일을 더 잘해 줄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 그 답을 못 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많은 부동산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계속 불식시켜 가고 싶어서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딱 맞춰서 끝났네. 질문하세요. 편하게. 어떻게, 공감은 되세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포럼에서 중개하신 분들 계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편하게. 아니, 아니셔도, 사실 맡기시는 분들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중개하실 분도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우리 신희성 중개사회 대표장님한테 여쭤봐도 됩니다.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세요.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4시 50분인가요? 시계 보시고. 예.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의 도착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희성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제2부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